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1.5%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부로 1분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3대 지수가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이 분기 하락세를 가장 큰 수치로 보였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볼게요. 나스닥 선물지수 15,000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4,500대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골드는 상승한 뒤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5%가량 빠지면서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5,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단기 저항 채널인 48K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단기적인 채널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졌던 이 44.9K를 찍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좀 잘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몇몇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르마 체인이 60% 급등을 보였고요. 또 IOST가 30%, 휴먼스케이프도 20%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 국세청이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다라고 질문지를 수정했습니다. 네, 미국 국세청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납세자의 암호화폐 획득 여부 대신에 이제는 처분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이제 상품이나 이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홈디포나 MS 같은 곳에서 결제를 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고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또 암호화폐 결제나 판매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여겨지고 또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령 당시의 달러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세법이 좀 더 실정에 맞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획득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났을 경우에 책정한다라는 게 좀 더 실정에 맞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을 뉴욕에 비유했습니다. 솔라나와 아발란체와 함께 비교를 했는데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뉴욕시에 비유를 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보고서에서 광대하고 비싸며 특정 지역에서 혼잡한 이더리움은 마치 뉴욕시와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은 경쟁 네트워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치가 10배 이상 되는 500개 이상의 어플들이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에 있어서는 뉴욕의 고층 빌딩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규모가 좀 작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덜 혼잡하다라는 점에서 시카고와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블록체인이 어떤 특징 또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은행권이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인수위 검의를 검토했습니다. 네,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을 새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사원은행에 은행업계 재원 보고서 초안 문건을 전달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이 공신력 있는 은행이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특금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이 독과점이나 이런 시장 불황성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보호 조치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업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